무의식의 원리, 그 이유는 내가 돈, 사랑, 건강, 가족에 관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면 그것에 관해 더 느껴야 해방된다거나 풀려난다거나 정화가 된다고 하죠. 왜일까요?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또 느껴야 정화가 된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빙빙 돌려 말하는 걸 딱 질색해요. 이러저러해서 이런 과정이 있고 결론은 이겁니다. 라는 설명 많은 해설보다는 먼저 결과를 명확하게 던져놓고 탐색하는, 추리하는 과정을 참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확실한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를 더 좋아해요. 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보면서 같은 장면, 새롭게 찾은 장면도 즐겨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결말을 알고 있는 안정감, 불확실성이 없고 결말과 과정을 둘 다 유추해야 하는 피곤함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풀이 과정만을 눈여겨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는구나. 내 자유생각과 감독의 의도를 비교하며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나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상상하기도 하죠. 마음 공부가 깊숙하기 전에 나의 예전 모습들은 영화나 이야기의 결말만 중요했어요. 그 안에 과정이 재미진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보여지는 결말, 이게 중요했어요. 이제는 결말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과정의 재미가 더 참된 맛이라는 걸 알았죠. 그 의도를 풀어가는 재미,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건을 만들어 구축하는 묘미. 요새 쇼츠나 2배 빠르게 보기, 쉬는 구간 줄이기 이런 것들 저도 보는데요. 빠르게 결론과 과정을 주입시킨 정보 전달 후에 휙 지나가죠. 그러면 그 당시엔 뭔가 본 것 같은데 뭐였지? 라는 의문과 시각이 굉장히 강렬한 몇 가지만 남은 채 감각, 느낌이 전달되기도 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감각을 제한한다는 사실이에요. 빠르고 강렬하면 순간에만 남지 몸과 느낌에 머물러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이것입니다. 시간을 들이며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 느낌의 과정에 머무르는 것. 최대한. 그래야 상기되고 감각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느끼기의 기본이고 인정하기, 바라보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도 최대한 빨리 다른 할 거리를 찾기도 하죠. 저항이죠. 글을 쓰고 다시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에 충분히 머물고 거울 명상이든 그저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든 그걸 풀어내는 시간에 머물고 그 기억을 찾아내는 시간에 머물고 이것을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온전히 그 시간 안에서 다채롭게 나를 느끼며 집중하는 것. 이 시간이 늘릴수록 정화가 빨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론으로만 가져가고 느끼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 공부는 진전이 힘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이유는 말이죠. 영화에 비유하자면 영화를 보면 그 안에 관찰하며 일으켜지는 서서히 고조되고 터지고 서서히 잔잔해지고 그 흐름의 과정에 머물러서 나도 몰랐던 웃음, 슬픔, 아픔, 분노를 즐기는 머무는 맛인데 그래서 영화가 끝난 후에 여진도 느끼고 그 고조에 올라온 감정이 가슴에 각인되는 각자의 서사의 기억의 느낌으로 언제고 떠올랐을 때 그 감정을 누리는 것인데 급하고 빠르게 현실의 결과만 바라보길 원했던 마음 공부 상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입맛대로의 현실에 집착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빠르게 도달하는 결과물을 원하면서요. 무언가 한 방만 있으면 마음 공부를 정복할 것 같아서 도달할 것 같아서 정보만 쏙 빼고 싶은 머리로 판단하는 생각이 출현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몇 시간이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감각을 새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깊게 나의 마음, 무의식을 꺼낼 수 있습니다.
연속된 긴 시간을 들이면 그만큼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연결고리가 계속 있거든요. 영상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영상을 바라보며 그 타이밍에 그때 봐야 했던 그것들, 느껴야 했던 그것들을 다 지나쳐야 연결고리 속에 내가 최종으로 느껴야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끝은 사랑받고 싶었던 버림받았던 자아의 기억이라는 결말로 모두가 다 똑같은 진리를 마주하지만 어떻게 나의 도출 과정 속의 아픔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마주보는가가 관건입니다. 그 살아온 각자의 서사의 기억 속에 제각기 다른 사연, 잘못된 관념과 믿음으로 힘들어했던 자아들을 찾아내고 마주함으로써 차마 아파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들을 밟아가며 치유하는 걸음걸음인 거죠. 그래서 앞에 명제, 내가 돈, 사랑, 건강, 가족에 관해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 고통을 덜어내려 마음 공부를 하는데 또 고통을 또 느껴 정화가 된다는 말의 뜻은 내가 바라고픈 현실을 위해서 빨리 감거나 결말을 원하는 게 아닌 나의 기승전결, 나의 서사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상처받은 원인의 기억을 찾는 것입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은 다 다릅니다. 이게 기쁘다고 여러 번 보거나 슬프다고 빨리 돌려 외면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것. 하지만 또 이 원인을 찾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감각해진 상태라서 이것이 힘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나 억눌러진 상태라서 힘들어요. 왜? 좋은 건 많이 보고 나쁜 건 스킵하니까 그게 버릇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픔도 기쁨도 둘 다 무감각해진 거예요. 불량식품만 입에 대니까 자연식품은 맛이 없어요. 강렬함을 못 느끼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강렬한 기쁨만, 자극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단절된 상태, 불량식품만 한쪽만 원해서 나머지 반대는 거부하다 보니 둘 다 못 느끼는 상태가 된 거죠. 반은 사랑, 반은 두려움을 느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한쪽만 고집하다 보니 둘 다 묶여서 감각이 차단된 상태. 이 차단된 상태에서 느끼려다 보니 오류가 발생합니다. 난 고통스럽지 않은데? 난 괜찮은데?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아예 감각이 둔화되어 고통스러운 것도 잘 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더 아프게 기억을 찾아 가야 하는 거예요. 막았던 아픔을, 차단된 아픔을, 그 아픔을 깨어야, 아프게 느껴야 거부하고 억눌린 그게 아픈 것이구나 제대로 인지하고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처가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나요? 무감각한데 어떻게 찾나요? 그게 상처라는 것을 인지해야 치료도 가능한 겁니다. 간단한 작용이죠. 아파야 아프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아픔을 못 느끼는데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물 위에 그냥 떠 있음은 있음이지만 바닥을 내려갔다 치고 올라옴은 그 모든 걸 위아래를 느끼듯이 정화라는 것은 그 아픔을 인지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 아픔을 못 느끼면 치유, 정화, 바라보기, 인정하기가 안 돼요. 그러기에 인지하려면 그때 바라봐야 했던 숨어있는 감정을 찾아 증폭시켜 아픔을 느껴야 치유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충분히 고통스러워서 공부하는 건데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 고통은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깊고 아픈 상처를 보라는 내면의 안내이고요. 너 아프지? 그 원인이 되는 게 좀 더 깊게 있거든. 그걸 봐줄래?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아픔을 다 느끼고 나면 무감각해지나요?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잘 느끼게 되니까 감각과 감정이 풍부해져서 빠르게 와닿고 흘러가게 되죠. 예전보다는 인지가 빠르니까 고통이나 아픔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 고통에 머물러도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아픔의 고통을 받아들이면 편안해진다는 것을 학습했으니까요. 고통이 전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양식이 변하고 거부가 아닌 받아들임이 생활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너는 절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 라는 것이 떠올라서 깊이 사유하고 느껴주는 시간을 공들여 바라봤는데요. 저 명제를 도출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 개인의 서사와 그리고 이 부분의 도출 과정들도 섬세히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과정의 예시가 잘 와닿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담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중 일부를 말해보겠습니다. 너는 원하는 걸 절대 가질 수 없어 라는 말은 너는 과거에 원하는 걸 못 가진 아픈 기억이 있단다. 그 기억이 아파서 그 아픔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덮었는데 덮은 기억이 상기되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수치스러운 기억이라며 아프길 피하니까 그게 굳어지고 억눌러져서 원하는 걸 아예 못 가지게 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원하는 걸 못 가져서 아팠어 라는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울어야 해. 통곡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서 정말 너무 슬펐고 아팠어 라는 감각을 느껴야 해. 그러면 그때의 그 기억이 담긴 에너지의 각인이 풀려난단다. 그 처절한 그때를 상기시켰기에 그 처절함을 치유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지금 상처받은 여기를 느껴야 지금 여기 치유도 생기거든. 그렇게 근원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가해와 피해의 연관성도 있고요. 이것이 결말이고 도출 과정은 각자 느껴서 풀이해야 하는 겁니다. 이 풀이 과정의 디테일과 마음을 여러분한테 자세히 나눠드리려 지금 작업 중이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또한 먼저 봐두시면 다음 편이 잘 이해가 되겠죠. 상처가 보여야 치유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기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찾아야 하는 것, 원인을 찾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